시금요 서비스 일무 박인규입니다. 제 12주차 3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2주차 3차시 강의는 7절 디저트 일부 즉 치즈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8절 음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메뉴볼 코스 서비스에서 제7절 디저트입니다. 디저트에서 네 번째 치즈류 후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24쪽이 되겠습니다. 치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치즈는 우유나 산양, 염소젓 등을 주재료로 젖속의 주요 단백질인 카세인과 렌네트의 유산균을 작용시켜 지방, 유당 및 무기물을 함께 응고시킨 후 유용한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등을 발효시켜 일정한 온도로 가열을 한 후에 일정한 습도를 갖춘 소금 창고에서 숙성시켜 압착을 하여 만듭니다. 이런 치즈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치즈는 만드는 과정과 또 강도 즉 단단함과 약함에 따라서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구별하면 천연 치즈와 가공 치즈로 구별됩니다. 또한 딱딱함 정도 강도에 따라서는 소프트 치즈, 세미 하드 치즈, 그리고 하드 치즈로 나눠집니다. 치즈 종류 첫 번째는 소프트 치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는 한국말로는 연질 치즈라고 하는데요. 치즈 굵기가 아주 연한 것으로 강도가 아주 부드러운 겁니다. 수분 함유량이 45에서 50% 정도 달합니다. 그래서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보관하는데요. 대표적인 소프트 치즈로서는 모짜렐라 치즈, 우리 학생들 많이 아시죠, 그죠? 그래서 피자에 언제가 좀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록포드 치즈, 골곤졸라 치즈 이런 종류가 대표적인 소프트 치즈입니다. 이거 말고도 매우 많습니다. 치즈 종류 두 번째는 세미하드 치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미란 말은 우리가 하프, 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경질 치즈가 되겠습니다. 수분 함유량이 40에서 45% 됩니다. 연질 치즈보다 소프트 치즈보다는 조직이 튼튼하고 또 치즈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치즈가 바로 세미하드 치즈가 되겠습니다. 단단한 치즈를 갖다 우리가 경질 치즈를 하는데요. 경질 치즈보다 숙성 기간이 길고 오래 저장이 가능합니다. 반경질 치즈 대표적이고 많이 알려진 종류로는 체다 치즈, 그리에르 치즈, 브루 치즈 등이 있습니다. 치즈 종류 세 번째는 하드 치즈인데요. 하드 치즈는 경질 치즈로 부르는데 수분 함유량이 가장 낮은 30에서 40%로 조직이 매우 단단하여 대부분 그냥 사용 못하고 분말로 갈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지만 저장과 운반은 딱딱하니까 쉽습니다. 하드 치즈 대표적인 종류는 파마산 치즈 있죠? 우리 그 가루 치즈. 네, 그래서 파마산 또는 팔메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멘탈 치즈, 로마노 치즈 등이 있는데요. 이 하드 치즈는 우리나라에 하얀색 빨래 비누 정도, 그 정도로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쓰지 못하고 칼로 자르거나 갈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바로 하드 치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후식의 서비스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식을 디저트, 스위트라고 하는데 후식을 제공할 때는 고객이 식사 중에 사용하는 기물이나 테이블크로스 위에 떨어진 이물질을 비롯하여 반드시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하고 후식을 제공합니다. 테이블 세팅에서 후식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는 디저트 스푼과 포크가 가로로 놓여 있습니다. 이를 스푼은 오른쪽으로, 포크는 왼쪽으로 세팅을 고쳐 주시면 됩니다. 만약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후식 종류에 따라서 디저트 나이프와 스푼은 고객의 오른쪽에, 디저트 포크는 고객의 왼쪽에 세팅하고 디저트 포크만 세팅할 때는 고객의 오른쪽에 놓아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각 케이크 또는 조각 파이를 서브할 때는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고객 앞쪽으로 들어 나와줍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 보시면은 케이크인데요. 뾰족한 부분이 고객 앞쪽으로 서비스 방향. 자, 케이크 또는 파이에 아이스크림을 함께 서비스할 때는 고객 오른쪽에 디저트 스푼을, 왼쪽에 디저트 포크를 세팅합니다. 만약 꼭지나 껍질이 있는 과일이 후식으로 제공된다면 핑거볼을 제공하고, 치즈가 제공되면 브레드를 얇게 썰어서 함께 제공합니다. 자, 우리 양식에서 디저트 전에 빵을 제공했는데 싹 모두 치웠죠? 그 다음에 디저트로 만약에 치즈를 주문하셨다면 치즈에는 또 빵이 따라 나갑니다. 자, 8절 음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료에서 음료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료는 식후의 최종 단계에서 마시는 음료로 알코올이 들어가는 브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리큐르가 있고, 알코올 음료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기호 음료로는 커피와 홍차를 많이 마십니다. 두 번째, 음료 종류로선 커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커피는 티와 더불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현대인들의 식생활에 빠지지 않는 기초 음료로 일상생활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커피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은 아니지만 고객들이 잘 알고 있기에 맛, 향, 서비스 등에서 뛰어나지 않으면 고객에게 뛰어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커피 생명은 커피가 지니고 있는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향이 커피의 맛을 좌우하며 향기는 품종, 작황, 생산지, 정제 처리, 볶는 방법 등에 의하여 달라집니다. 또한 커피는 다양한 맛이 있는데 쓴맛, 떫은 맛, 신맛, 구수한 맛 등이 잘 조화되어 만들어진 미묘한 쾌감을 주는 기호음료로서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피로감을 없애고 머리를 깨끗하게 하여 혈액순환과 이뇨, 강심작용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는 커피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의 원산지는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남서부 지역의 카파로 추정하고 있으며, 커피 역사의 시작은 기원전 6세기경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에서 야생으로 자라던 커피 열매를 사냥이 먹고 취했는 것을 칼제라는 목동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라비아 의사였던 라세스와 아비세나의 기록을 보면 약용으로 사용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커피가 처음부터 기호 음료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 최초에는 약용으로 사용되다가 후에 식용으로 발전되었는데 10세기경에 본격적으로 음료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유럽으로 전해진 것은 약 300년 전의 일이며 이웃나라 일본에 상품으로 들어온 것은 약 1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즉 한국에서는 1895년 고종 32년 을미사변으로 인하여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한 고종 황제가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후에는 해외에서 거주하던 동포들이 8.15 해방과 더불어 입국하고 6.25 동란을 거치면서 유엔군에 전투식량으로 포함된 커피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졌으며 이때부터 커피 대중화는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 제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우선 좋은 커피를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커피를 끓일 때는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커피 양과 물의 양이 맞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커피는 항상 신선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커피 끓이는 기구를 깨끗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커피 종류에 따라서 알맞은 기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커피 추출 방법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립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필터법이라 하며 여과지나 여과천 안에 분말 커피를 담아 포트에 얹어 놓은 후 약 섭씨 98도 정도의 끓는 물을 커피 무갈리에 넣고 여과지를 통해 커피가 포트로 내려가 축출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구가 간단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축출한 능력에 따라서 훌륭한 커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 교재는 22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폰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폰 방식은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축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이폰 방식은 한때 일본에서 매우 유행했던 방식으로 열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물리적 팽창과 진공을 이용하는 방법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을 통하여 커피를 축출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과학실에서 실험 도구와 같은 그런 사이폰 도구를 이용해서 커피를 축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크 즉 하부품과 로또 상부품을 상하 연결하는 것으로 플라스크에 물을 붓고 위에 로또에 커피를 넣어서 커피와 물을 따로 분리해놓고 상하로 연결한 후 열을 가하면 섭씨 93도씨 되는 곳에서 끓는 물이 중앙의 관을 통해 로드를 타고 올라가서 플라스크로 급속히 내려와 축출되는 방식입니다. 교재 230쪽에 보시면은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커피 축출 방법 세 번째는 포콜레이터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콜레이터를 이용하여 불 위에서 직접 끓이는 방법으로서 커피포트 윗부분에 장치된 여과기에 커피를 분말로 만들어 놓고 일정 분량의 물을 넣고 가열하면 물이 비등점에 달했을 때, 즉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는 포트 중앙의 간을 통하여 여과반 위를 거쳐 밑으로 직하는 과정으로 진한 커피가 축출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축출한 커피는 상당 시간 끓여 버렸기에 커피 본래 깊은 맛이 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요. 포콜레이터는 위에 오른쪽 사진이 바로 포콜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커피 축출 방법 네 번째는 에스프레소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정통 커피로 에스프레소는 물을 끓여 고압의 수증기로 전환시켜 이것을 용기 속에 담아 놓은 원두 커피 성분을 신속하게 축출하는 방식으로 커피 농도를 진하게 축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순간적으로 커피를 축출하는 방법으로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 다음으로 카페인의 함유량이 적습니다. 커피 축출 방법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전자동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제어 장치 커피 머신 기계로 전열기에서 순간적으로 끓는 물을 중앙관을 통하여 드롭해 있는 커피에 분출시켜 커피를 축출하는 기구입니다. 즉 원터치로 커피를 계량, 분쇄, 압축하여 스팀으로 쪄서 커피를 축출하는 방법으로 호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항상 균일한 양과 균일한 품질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데 간편하지만 기계 구입비가 비싸고 고장시 애프터 서비스가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커피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원료인 커피 빈의 종류는 크게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 이렇게 세 개 원종으로 구별됩니다. 원두를 가공한 커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볶은 원두 그대로를 베존드 커피, 로스티드 빈이라 그러고요. 볶은 원두를 분쇄한 분쇄 커피를 그라운드 커피라 그러고요. 분쇄한 커피를 액화시켜 농축한 형태의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액상 커피. 자, 커피 종류는 상품으로 제공할 때 비알코올성 커피와 알코올성 커피로 크게 나눠서 판매가 됩니다. 커피 종류 첫 번째는 알코올성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귤러 커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가장 많이 마시는 커피를 우리 레귤러 커피라고요. 두 번째는 아메리칸 커피인데 레귤러 커피보다 조금 더 약하게 축출하는 커피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있죠. 진하게 축출하는 전통 이태리식 커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카푸치노 커피가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 거품을 내고 거품을 내는 과정에서 데워진 우유를 8분 정도 채우고 그 위에 우유 거품을 덮는 카푸치노 커피가 있고 다섯 번째는 비엔나 커피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이름을 따온 커피로 휘핑크림과 브라운 슈가를 넣고 제공하는 커피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디카페인티드 커피가 있습니다. 카페인을 97% 정도 제거한, 즉 카페인 함량이 매우 적은 그런 커피를 갖다가 디카페인티드 커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라떼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와 한 밀크를 동일한 양으로 만드는 커피입니다. 커피와 한 밀크를 1대1로 넣어서 만든 커피, 라떼 커피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러시안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와 핫 초콜릿을 동일한 양으로 만든 커피가 러시안 커피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아이스 커피. 레귤러 커피를 축출하여 차게 식혀서 슈거 시럽과 크림을 함께 조각하는 냉커피를 갖다 우리가 아이스 커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 번째는 커피 플로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는 그런 글라스처럼 큰 글라스에다가 크러쉬 아이스를 넣습니다. 크러쉬 아이스는 이제 우리 콩알 만한 콩알 크기 정도 얼음을 넣고 슈거 시럽과 커피 약 60ml니까 우리 더블 에스프레소가 되겠습니다. 더블 에스프레소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얼음을 넣고 슈가 시럽과 커피를 넣고 잘 저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얹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얹은 다음에 휘핑크림을 장식해서 롱스푼과 스트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커피 플로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성 커피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첨가되는 술 종류에 따라서 그 이름도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일리시 커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일리시 위스키 글라스에 슈거 림을 하여 아일리시 위스키와 브라운 슈가 휘핑크림을 넣어 커피와 함께 제공하는 커피로서 제가 프렌치 레스토랑 프렌치 서비스 보여줄 때 바로 만드는 커피가 아일리시 커피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페니시 커피, 깔루아는 커피 리큐르죠. 커피 리큐르를 1온스 넣고 설탕을 넣은 후에 글라스를 서서히 돌려서 설탕을 완전히 녹인 후에 커피를 붓고 휘핑크림을 얹어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스페니시 커피 역시 아일리시 커피처럼 그렇게 림을 하고 설탕을 그 다음에 녹여가지고 깔로하고 그 다음에 커피하고 휘핑크림을 넣는 거죠. 세 번째는 로얄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에 브랜드를 넣는 것으로 방법은 커피컵에 스푼을 걸쳐 놓습니다. 그 위에 브랜드를 분해 불을 붙이는 겁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커피 스푼 위에 각설탕을 하나 넣고 그 위에 브랜드를 넣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이니까 이렇게 붙었네요. 그때 로얄 커피 그 스푼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반 스푼이 아니고 그 스푼 끝 밑에 이렇게 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로얄 커피 스푼이 따로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커피 콘캐스트, 커피의 럼, 그랑마니아, 오렌지 껍질, 설탕을 넣어서 제공하는 것 같다. 우리가 커피 콘캐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카페 알렉산더, 아이스 커피와 브랜디, 카카오 향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커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카페 몬스크, 베네딕트를 넣은 커피입니다. 커피에다 베네딕트를 넣은 겁니다. 음료의 종류 두 번째는 홍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차 발생지는 중국이고 차나무의 연한 두 번째 잎을 수확해서 건조하고 말려서 발효시킨 기업음료입니다. 홍차는 코코아나 커피 같이 강한 맛은 없지만 탄닌, 알카로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벼운 흥분과 상쾌함, 섬세하고 미묘한 향이 특징이며 전체적으로 홍차의 풍미는 떫은 맛이 강하게 풍깁니다. 홍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차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블랙티, 홍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차는 잎을 말리면서 잎에
천연 효소 작용에서 발효하여 검은색으로 변하고 휘발 향료도 변하여 특별한 향기를 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린티, 녹차. 차잎을 끓여서 발효를 중시켜 녹색을 유지하는 차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오령차, 오령티가 되겠는데요. 홍차 진행 과정에서 중간 발효에서 멈추게 하여 만든 차로 홍차 일종이지만 맛은 녹차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음료의 종류 세 번째는 음료 서비스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피 서비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는 고객의 우측에서 커피 포트에서 커피가 테이블에 흐르지 않도록 하여 서비스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3분의 2컵 정도 따릅니다. 커피컵에 커피는 약 8에서 9g이 한 잔 양으로 한 잔은 100ml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온도는 80에서 83도시며 축출했을 때 설탕과 크림을 넣었을 때 60에서 63도씨가 유지돼야만이 커피 맛이 가장 좋습니다. 커피컵은 고객의 우측에서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물컵 아래쪽에 놓습니다. 음료 서비스 두 번째는 홍차 서비스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차는 고객의 기호에 따라서 레몬을 넣기도 하고 우유를 넣기도 하는데 레몬을 넣으면 레몬 가즙에 포함된 향기와 홍차의 풍미가 잘 조화를 이루며 우유를 넣게 되면 떫은 맛, 즉 탄닌의 강한 맛을 제거시켜 부드러운 맛으로 변하게 됩니다. 홍차가 레몬을 서비스할 때는 칵테일 픽에 끼운 슬라이스 2쪽 또는 뜨거운 우유를 준비하여 고객의 기호에 맞게 서비스합니다. 이상 12주차 3차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레포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매주차, 매 차시별로 학생들에게 레포트가 제시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레포트를 11주부터 생략하려 했으나 추후에 학습 과정 확인 시 레포트를 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이 제시되어 레포트를 11주, 12주 함께 내게 됐습니다.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학생들을 부담해서 덜어주려 했던 것이 오히려 부담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11주 차는 과제방을 통해서 레포트 확인해 주시고 한 줄, 두 줄 짤막하게 최대한 적은 분량으로 해서 내셔도 됩니다. 이상 레포트 안내 마치고요. 12주는 제가 과제를 주차별로 내드리겠습니다. 12주차 1차시 강의 레포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앙뜰의 서비스 시 주의사항 5가지 이상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많은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양식에서 사이드 디시죠? 육류라든가 생선에 따라 나가는 야채라든가 감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한두 줄, 샐러드 분류돼서 간단히 이렇게 향후 레포트는 우리 학생들이 내용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주 2차 강의 레포트는 첫째, 드레싱을 간단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자세하게 쓰지 마시고 드레싱이란 야채에 곁들여 먹는 소스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샤벨 역시. 세 번째는 다우전 알드 드레싱. 그 다음에 12주차 3차시 강의도요. 뭐든지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부담 갖지 마시고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치즈 종류 3가지. 이것도 하드 치즈, 세미 하드, 소프트 치즈 이건데요. 거기 또 여러 가지 설명하지 마시고 그 종류 이름만 지금 말씀드린 거 딱 적어가지고 보내십시오. 두 번째, 조각 파이나 조각 케이크를 서비스할 때 오히려 뾰족한 것이 손님 쪽으로 오게 하는 거죠. 이거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홍차 종류 3가지 써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